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뉴커먼과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과학기술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있고요. 또 이를 개선해서 개량한 와트의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두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 뭐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독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인데요.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광산의 이제 배수를 위해서 발명했대요. 뉴코만의 증기기관이.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트머스 출신의 철물상 뉴코먼은, 자, 그러니까 뉴코먼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코먼은 이 다트머스라는 영국의 그 항구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철물상입니다. 철물상. 그러니까 쇠붙이를 파는 그러한 그 장사꾼인 거죠,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이 영국의 공학자로서 우뚝 섰어요. 뭐 배수형 증기기관, 오늘 주된 소재인 배수형 증기기관을 개발했다고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용화시킨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동료 혼자 한 건 아니죠. 배관공 아시죠? 예, 여러분 수도나 가스 이따위의 그 관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리하는 사람이 이제 배관공입니다. 그래서 이 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켈리와 함께 철물을 팔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런 그 배관을 하다 보면 이제 쇠붙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산을 돌아다닙니다. 광산이라는 건 이제 유용한 광물을 캐내는 장소가 광산인데요. 특히 여기는 철을 수집하려고 했기 때문에 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산. 그래서 광산에 이 물이 차요. 물이 차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이 차면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걸 정리하면요, 철물상 뉴코먼은 주어가 이제 뉴코먼이죠. 철산 수해의 물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중대성을 이제 인지했다, 뭐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편하게 제가 제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써니까요 훨씬 더 선명하게 이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요약하는 방식을 깨우치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기기관의 보급으로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 석탄 광산의 배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석탄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입니다, 이거는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1712년에 그들은, 그렇죠? 켈리와 뉴코먼이겠죠. 이 두 사람이 이 광산의 배수를 위한, 배수라는 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 물빼기입니다. 물빼기. 이걸 위해서 증기기관을 만든 겁니다. 이게 결국 물을 빼려고 증기기관을 만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의 압력으로,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이 증기에서 나오는 이 압력을 통해서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동력을 얻는 게 이제 증기기관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정리를 정확히 내려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어요. 제가 그 해결책으로, 어떤 해결책? 물이 차는 심각성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뉴코먼과 켈리라는 사람이 배수용 증기기관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증기기관은 물빼기 그런 그 장치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개발했다, 뭐 발명했다, 제작했다, 개척했다, 제조했다, 뭐 이러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단어의 유의성에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펌프질하는, 자,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뭐 펌프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압력이 막 작동이 되면서 액체나 기체, 물이라든가 가스 같은 거죠, 빨아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펌프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거대한, 그것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1과 같이 여기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자, 보일러 여러분 아시죠? 물을 가열해서 고온이나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증기관, 증기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에 이용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증기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를 사용했다. 그렇죠. 수증기가 발생되니까 그쪽이 고압의 증기가 나온다 그랬죠. 수증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원리가 좀 여기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 1과 요 설명을, 그쵸? 딱 부합해서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증기가 이제 실린더로 들어오면, 자, 수증기가 이제 보일러에서, 그죠? 보일러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예, 보일러가 이제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피스톤을 위로 한껏 밀어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살짝 쏘아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린더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기통입니다. 기통. 원통 모양의 기통. 아셨죠? 이게 이제 실린더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실린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위로 한껏 이렇게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 보일러의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이제 살짝 예, 쏘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액화되는 겁니다. 액화. 아셨죠? 예, 액화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게 돼서 실린더 안에 압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요런 원리가 상당히 시험에 나올 때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예, 요 원리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든가 변형된 문제에서 요거를 예, 변형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 원리를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고 또 그래서 피스톤에 작용하는 대기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이렇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 실린더라는 거는 이제 기통이라고 그랬고 피스톤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실린더 내부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 그렇죠? 그래서 원통이나 원판 등으로 생긴 그런 부품, 즉 나들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들통, 기통 이렇게 우리 말로는 이렇게 쓰니까요.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냉각수를 이제 분사한다. 쏘아준다는 것은 분사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이제 피스톤은 지뢰를 이루는 그죠? 지뢰를 이루는 여기 지뢰 목재빔이 있고요. 여기 지뢰입니다. 지뢰. 그래서 이제 목재빔의 한쪽 끝을 아래로 당겼고 그렇죠? 당겼죠. 그리고 지뢰 원리에 의해서 목재빔의 다른 쪽 끝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펌프를 당기게 되죠. 그렇죠? 예. 펌프를 당기게 되면 물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펌프를 당겨서 물이 끌어올린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피스톤의 원리에 의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치 양수기 아시죠? 예, 그런 원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서 그렇죠? 실린더 밑에 여기에 그 밸브가 열리는 거죠. 밸브가 열리면서 새롭게 주입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피스톤이 어떻게 다시 밀려 올라가겠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계속 어때요?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요거 뭡니까?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작동 과정이 지금 쭉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과정이 지금 제시된 거고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이 장치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28kg의 석탄이 있다면 그걸로 100m 지하에 있는 거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효율, 역량 요게 이제 있던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만 이 그림과 함께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형 문제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이상 나올 테니까요.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주철로 만들게 되면서 주철, 그렇죠? 주철로 만들게 되면서 더 많이 팔려요. 이제 뉴코먼의 증기기관이. 자,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즉각적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즉시에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결국 유럽 전역에서 전 지역에서 이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뉴코먼의 증기기관이 대중화되고 실용화됐다라고 정리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수요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더욱 큰 실린더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대형을 원한 거예요. 대형 실린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때요? 결국 비용적인 문제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뉴코먼의 증기기관 내에서 대형 실린더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주문이 빗발쳤다. 그래서 촉구라든가 요청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비가 과제로 남았다. 즉 다른 말로 한계요 단점이다. 이렇게 이러한 단어로 제가 바꿨으니까요. 시험에 그죠? 선택지에 선지에 이렇게 변형된 그 다른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 빨리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린더를 만드는데 노쇠를 썼대요. 노쇠가 뭐냐면요.
황동입니다. 쉽게 말해 황동 그릇. 여러분 제사할 때 황동 놋그릇 보셨죠? 황동 놋새 구리 아연을 섞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쉽게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공업 재료로 널리 쓰이는 그러한 재료가 이제 놋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황동은 결국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황아구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공업 시간에 황아구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가격이 비쌌다. 고가다 이거죠. 이 노스의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뉴코먼의 증기기관에서 실린더는 초기에 값이 비싼 고가의 노스로 만들어졌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그 시기는 그 당시의 시기는 그때는 황동 실린더를 사용해서 고가라 말썽거리였다. 즉 문제점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황동 실린더입니다. 그러니까 황동은 황동인데 어떤 거냐? 실린더에 황동을 입힌 거다. 그렇죠? 펌프가 아니라 실린더라는 거, 피스톤이 아니라 실린더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나올 때 이것을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 1722년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1712년에서 22년으로 흘렀죠. 10년이 흐른 겁니다. 10년이. 그렇죠? 그래서 이 뉴코먼은 산업혁명기 즉 18세기, 19세기가 산업혁명인데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콜브룩데일. 자, 이 콜브룩데일이라는 장소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영국 그 협곡에 있는 마을입니다. 협곡에 있는 마을이고요. 아브라함 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광로를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고품질의 주철 제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답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철도 레일이 있었고요. 박물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에 가시면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여기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철제 교량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 친숙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어떻습니까? 더 좋겠죠. 몰라도 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결책을 찾았다. 해결책.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장소에서 이 말썽거리였던 이 문제점을 의외의 곳에서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찾았어요. 뉴코먼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철강 산업의 심장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심장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더 좋죠? 그래서 콜브룩데일에서 그 대답을 얻게 됐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머릿속에서 번역을 해서 써주는 게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는 뉴코먼이죠. 아직 뉴코먼이에요. 계속 콜브룩데일의 기술자인 다비 나왔죠. 다비. 그렇죠? 아브라함 다비가 영국의 제철업자입니다. 그래서 코크스 제철법을 확립했던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비가. 그래서 이 주철을 만들었어요. 주철이 뭐냐면 이 무쇠이죠. 무쇠로 만든 로봇. 주철입니다. 주철. 그래서 이 주조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공업 재료가 바로 주철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그럼 좀 싸겠죠. 그렇죠? 널리 이 무쇠 덩어리는 좀 쌉니다. 그래서 황동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실린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증기기관 누굽니까?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더욱 많이 팔려나갔다. 그렇겠죠. 원가가 싸지니까. 그래서 뉴코먼은 어떻게 됐다? 다비가 발명한 주철을 재료로 하여 저렴하게 제작해서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대량 판매됐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요 문장을 이렇게 편하게 바꾼 거니까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분리된 응축기. 새로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응축기. 증기기관의 효율을 훨씬 더 높였어요. 누가요? 와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앞에서는 뉴코먼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와트입니다. 와트. 그러니까 와트가 나오면서 앞에 그 뉴코먼의 증기기관과 서로 대비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문장이 많습니다. 14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3문단이. 자, 글래스고 대학의 도구 제작자였다. 이 와트의 직업이 이 대학 도구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글래스고 대학은요, 이 스코틀랜드 최대 항구 도시의 공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북쪽 아시아 스코틀랜드 이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 제작자라는 건 연장을 만들거나 뭐 공구를 만들거나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대 교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와트, 제임스 와트, 유명한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제조했고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끈 아주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와트는 이제 뉴코먼의 증기기관 모형의 수리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트가 애초에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아니라 계기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뉴코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증기기관의 그 모형을 들고 와가지고 수리를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증기기관을 처음 보게 돼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트가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발명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와트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와트는 증기기관에 주목했다. 왜? 뉴코먼의 증기기관 모델의 수선 요청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는 이제 와트입니다. 스스로 작은 규모, 소규모의 증기기관의 제작을 시도하면서 광산용 배수 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광산용, 그렇죠? 원래 애초에 와트는 광산용입니다. 광산용. 열차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산이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수 펌프, 물을 빼야 되니까 이 동력을 공급하는 이 장치의 효율, 그렇죠? 이제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와트가, 그렇죠? 애초에 광산에서 사용하는 배수 펌프의 동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와트가.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와트는 배수 펌프의 광산용 배수 펌프의 동력기라고 했습니다. 동력기의 능률을 향상시킬 방법을 뭐했다? 고안하고 궁리했다. 연구했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가시면요, 뉴커먼의 증기기관에서 분사된, 그렇죠? 분사라는 거 아까 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분사라는 것은 액체나 기체에 압력을 가해 세차게 내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실린더 안에 수증기를 응축시킬 때, 그러니까 이제 액체를 지금 분사한 거네요. 물이 실린더 안에 내부에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거니까. 이 응축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축이라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이 응축입니다. 여기서의 응축은 액화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액화 쉽죠? 액체로 바꾸게 한다. 그렇죠? 응결이란 말도 쓰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한 문맥적 의미는 액화입니다. 액화. 그래서 물이 실린더 안에 수증기, 기체잖아요. 그렇죠? 액체가 들어가서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서 이 기체를 응축시킨다. 이건 말이에요. 액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함께 냉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만 응축시키는 게 아니라 실린더까지, 이 용기 자체까지 냉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이란 말은 이제 냉동, 동결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반대말이 가열입니다. 가열.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점이 또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와트는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고요. 어떤 문제? 실린더 내부로 냉각수 분사를 해보니 증기가 액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린더까지 냉각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액화되는 건물에 그쳐야 되는데 실린더 용기마저 더 냉각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냉각된 이 실린더에 수증기가 들어오면, 기체가 들어오면 그 일부가 응축되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화되겠죠. 이 용기 자체까지 냉각이 되니까. 그렇죠? 기체만, 수증기만 냉각돼야 될 텐데 용기마저 냉각돼 버리니까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상승력의 약화의 원인이라고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새로 유입되면 냉각된 실린더 일부가 액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와트는 어떻게 했다?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챙기기 위해서 어때?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와트는 실린더가 유연한 상태, 유연한 상태, 지속해야 됨을 이해한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유연한 건지.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응축되지 않도록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너무 액화로 빨리 되는 것보다는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이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다시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워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린더는 가열과 냉각을 탄력적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려는 의도는 실린더 자체가 가열할 땐 가열하고 냉각을 할 땐 냉각을 해서 이게 탄력적으로 전환이 아주 그 손쉽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그러려면은 이 두 가지 상태, 그렇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뉴코먼의 중기기관에서는 어때요? 실린더는 상반되는 두일, 뭐예요? 가열과 냉각이 상반되는 두일이겠죠, 그렇죠?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트는 어떻게 했다? 이와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트는 혁신적인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여긴 겁니다. 아셨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과 그 이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와트는 분리된, 자, 드디어 우리 중요한 말, 분리된 응축 장치. 그러니까 이제 응축 장치가 분리됐어. 어디서 분리됐어? 실린더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실린더 내부에서 응축을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지 않고 실린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시 새로운 응축 장치를 만들어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연결시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와트는 이전의 증기기관이 실린더의 냉각으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설계했다라는 것은 구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트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실린더와 격리된 액화 설비를 결국 구상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와트는 그림 이와 같이, 자, 그림이 또 나오네요. 실린더와 따로, 그렇죠. 따로 격리되는 거죠. 응축기가 실린더와 함께 수증기를 받도록, 그렇죠? 응축기가 실린더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관이 연결 안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증기를 이제 나란히 병행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대상 실린더, 그렇죠? 이거와 분리된 그 응축기에 파이프를 연결한 겁니다. 이 관이라는 건 파이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신해주면 참 좋겠죠. 자, 10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거죠. 물을 쏘는 거죠. 그럼 차가운 물이에요. 냉각수예요. 그럼 냉각되겠죠. 그러면 응축기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사하는 작용이. 그럼 냉동된 응축기에 냉각수를 분사하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도록 지금 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축기 내부에 수증기가 식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응축기와 실린더의 압력이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실린더 내부와 응축기가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따로따로 하니까 용기와 기체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함께 했던 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설치하면서 관을 연결했더니만 동시에 압력이 함께 낮아져서 어때요? 훨씬 효과적인 효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응축기와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동시에 낮아져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대기압에 밀려 내려오면서, 그죠? 대기압에 밀려 내려오면서 피스톤의 지뢰로 연결된 펌프를 이제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래 밸브가 열리고 또 수증기가 실린더로 주입되면서 피스톤을 다시 밀어올려서 응축기 쪽으로 또 수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반복된 과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실린더 주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실린더 주위. 예.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실린더고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따로 설치했죠? 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응축기가 따로 있고 냉각수를 따로 공급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린더 주위에 있는 보일러, 그쵸? 예, 보일러부터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돌게 돼서 실린더를 계속 어때요? 뜨겁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다 해결을 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와트의 증기기관은 요 그림입니다. 앞에서 본 그림은 뉴코먼의 증기기관이군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밀봉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해결을 또 하니까 결국 혁명이 일어나고 동력혁명을 이끌게 되는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누가요? 와트의 증기기관. 근데 와트의 증기기관은 1769년에 그가 특허를 땄을 때 특허권을 얻은 거예요, 이제 와트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효율적으로 작동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트의 증기기관은 특허권을 얻었었지만 효과적인 가동이 불가했었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요 A의 내용이 이제 출제됐었는데 수능 특강에서 요 내용은 결국 뭡니다? 실린더를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분리된 응축기에 응축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분리된 응축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린더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어서 결국 어떻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뉴커먼의 증기관에서 이제 밀봉을 위해, 원래 이 뉴커먼의 증기관에서는 밀봉을 위해서 피스톤이 물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와트의 증기관에서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예, 열 효율을 위해서. 그래서 밀봉을 위해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밀봉을 위해서 물을 넣은 건데 물을 없애버렸으니까 밀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뉴커먼의 증기관에서 실린더의 밀봉은 피스톤이 남겨둔 물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트의 증기관은 밀폐 문제, 밀봉을 밀폐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발생했다. 그래서 예, 피스톤 위에 물을 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그렇죠? 실린더를 주조하는 기술이 당시까지는 없었죠. 그렇죠? 예, 18세기에는 예, 주조 기술이 발전이 못했습니다. 정확한 치수로. 그래서 이 주조란 말도요, 이 녹인 세부치를 거푸집에 부어서 물건을 만드는 걸 주조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요. 용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자, 이걸 정리하면 당시에 정확한 크기로, 정확한 사이즈로 실린더를 만드는 기술력이 부족했다, 태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있다. 그러다가 1775년에 드디어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윌킨슨. 영국의 무기를 만드는 제조업자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네요. 이 대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포신 아시죠? 포신이라는 것은 긴 관 모양으로 포탄을 내쏘는 대포의 몸통입니다. 이 길다란 거 아시죠? 예.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요즘 대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예. 전쟁이 무섭습니다. 이 포신의 그 몸통을, 대포의 몸통을 포신이라고 그래요. 몸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 대포의 구멍 아시죠? 그 끝에. 예. 그 구멍을 깎는데 활용한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 깎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정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린더 제조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린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적용하고 원리를,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이 돼 있네요. 그래, 윌킨슨의 이 구멍 깎는 기술, 이걸 이용해서 실린더를 생산하는 데 적용을 해봤더니 도입을 적용으로 바꾼 겁니다. 밀폐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어요. 그래서 뚜껑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예,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윌킨슨은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를 깎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비교적 기술 수준이 어떻다? 정교하다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와트의 증기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켰어요. 그렇죠? 이 기술이.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4배에 달하는 그러한 효율성을 얻었다. 그렇죠? 예, 효과적인 거죠. 훨씬 더 4배니까. 그래서 광산에서 쓰는 겁니다. 광산에서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대체했다. 교체해서 와트의 증기관이 보급됐다는 거예요. 널리. 그렇죠? 예. 그래서 대포 포신의 구멍을 깎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와트의 증기기관을 효율성을 증가시킨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윌킨슨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와트의 증기관이 대폭 개선됐다라고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지금 요 부분 6번째 문장을. 그래서 뉴코먼의 증기관의 4배의 성과로 이어져서 광산에서 보편화되고 대중화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장입니다. 예,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후 이 와트는 증기관을 계속 개선했어요. 예, 개선이란 말은 개량하고 개조했다. 그래서 와트의 증기관은 배수 펌프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 광산의 배수 펌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의 동력 장치까지, 그렇죠? 예, 동력 장치라는 것은 동력 발생 장치를 통칭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력, 풍력 이런 에너지를 원동기에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서 힘을 일으키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동력을 만든 장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로 널리 보급되면서 동력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동력의 혁신, 그렇죠? 견인했다. 견인했다는 것은 끌어당겼다. 즉 예인했다. 앞당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와트는 증기기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그렇죠?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동력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약 부분을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와트가 어떻게 뉴코먼의 증기관을 개선했는지, 또 동력혁명을 견인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소개한 거죠.
그래서 뉴커먼은 광산의 배수를 위해서 수증기의 힘을 이용했고 펌프를 작동시키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었죠. 그러나 실린더 냉각시키 실린더까지 냉각시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와트는 분리된 응축기를 만들어서 수증기의 냉각이 격리된 곳에서 일어나게 함으로써 실린더의 냉각을 방지해서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트의 증기기관이 지닌 밀봉의 기술적 한계도 윌킨슨의 개발한 구멍 깎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린더를 제작했더니 완전 해결되었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고효율을 얻어서 동력혁명을 선도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어떻습니까? 뉴커먼과 와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뉴커먼과 와트, 말로만 듣던 이 와트의 위대한 이런 업적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본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시면서 이러한 즐거움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